네, LA 주민의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호소한 LA 주민이 무려 과반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그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네. 공영 라디오 방송이죠. NPR과 또 이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와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겁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8월 3일까지 총 3,454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근데 이곳 LA에서만 진행된 건 아니고 그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4곳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LA 비롯해서 뉴욕, 시카고, 그리고 휴스턴까지. 음. 그렇게 해서 뉴욕에선 512명, LA 507명, 시카고 529명, 또 휴스턴 447명 이렇게 조사에 참여했고요. 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3%입니다. 네. 근데 LA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7.1%로 좀 더 커집니다. 커졌네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LA만 살펴보면 되겠는데 과반이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 정확히 몇 퍼센트가 그렇습니까? 네, LA 전체 가구의 56%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로 그 대상 범위가 가게 되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에선 64%가 이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 6명꼴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가 이루어진 다른 대도시까지 합쳐서 네 곳 모두를 보더라도 전체 과반의 가구가 이 재정 문제가 삶의 여러 측면을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팬데믹으로 재정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저축해 놓은 걸 다 쓰게 만들었고요. 네. 또 뭐 렌트비도 못 내게 됐고 이런 식입니다.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 꼴은 이 저축한 돈을 모두 아니면 거의 다 써버렸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35%는 그 크레딧 카드 빌이나 아니면 론, 또 다른 빚을 갚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줄리 모리타 수석 부회장은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여기서 가장 근데 중점을 둬야 할 점은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맞추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은 LA 지역 고용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왔어요? 전체 61%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갔거나 네. 또는 임금이나 그 근무 시간에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이 비율은 46%였는데요. LA에서 확실히 좀 더 타격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컸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힘들다고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부모들이 자녀들 돌보는 문제였죠. 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LA 전체 가구 70% 가까이가 자녀 돌보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52%는 자녀 교육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네. 39%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에 문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4% 과반이 집에 그 하이스피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등 자녀들이 학업에 필요한 또는 자기가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필요한 인터넷 연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또 초점을 맞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별 차이였죠. 네, 이미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이번 조사에서 또 한 번 그 인종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예상하시다시피 흑인과 라티노 타격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A 지역에선 흑인 52%가 심각한 재정 문제 겪고 있다고 답했고요. 라티노는 무려 71%가 재정 문제로 고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백인 가구로 보면 이게 37%입니다.
37%가 백인들은 재정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라티노는 거의 그 2배 정도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다른 지역, 뉴욕, 시카고, 휴스턴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뭐 백인의 경우 37%가 재정 문제를 지닌다. 흑인은 52%다. 라티노는 71%다. 이렇게 보면은 대강 보았을 때 우리 한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인 가구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한 4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 거의 이번 조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네. 보통 그렇게 백인과 흑인 사이로 아시안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시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45%가 지금 이 한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에 있어서도 인종별로 차이가 또 심했죠. 네, 이 라티노와 흑인 사이에서 사망률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LA 카운티,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흑인과 라티노들, 이들 주민들의 타격이 가장 심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라티노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은 비율은 60%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망률도 48%로 그 인구 대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파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지난 7월 LA 카운티 흑인들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4명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 같은 기간 백인 사망률보다 이게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네. 이건 무엇보다 팬데믹 초반에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었던 게 영향이 컸고요. 네. 또 필수 업종 부문 아니면 그 고위험군에 속한 그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잘 갖추지 못한 탓도 영향을 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기저질환자들이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흑인이나 라티노들이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머전시 룸에서 일하시는 이제 한인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와서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 환자들 중에 그렇게 몸이 비대한 사람들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저질환자가 많은 아무래도 흑인들이 오히려 더 사망률이 그래서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모리타 부회장은 네. 지금까지 그 다른 공중보건 긴급 사태를 살펴보면 네. 그게 뭐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든 아니면 폭염이나 그런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든 흑인이나 라티노 커뮤니티 이런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구조와 시스템 문제 때문에 확실히 더 큰 피해를 입어온 걸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이들 커뮤니티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원도 좀 늦게 받고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수할 쿠션까지 적어서 결국 그 여파를 고스란히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인종별로 따지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우리 커뮤니티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지급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전국 대도시 4곳에서 주민 50% 이상 과반이 그런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주민들은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 손을 대거나 어떤 경우엔 그걸 다 써버릴 수밖에 없고 다른 빚, 부채 같은 것도 갚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는 연관이 없는 전문가도 한마디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UCLA의 노동센터 거기에 사바 와히드 리서치 디렉터가 얘기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존재하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들인데 네. 팬데믹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수 주민들은 월급이나 주급으로 그걸 받아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고 몇 달치 비용을 커버할 정도로 목돈을 저축해둔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어려움 겪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보다 정부 역할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렇죠.
다만 특별한 그런 자세한 정책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스카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어제 이 오스카에 관한 이제 새로운 룰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베스트 픽처 이 작품상을 받으려면은 다양성 기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준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에 관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주연 배우나 아니면 비중이 좀 있는 그런 조연들. 거기서 적어도 한 명은 그 소수 민족이나 유색 인종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안이거나 뭐 히스패닉, 흑인, 아하, 원주민 아하. 이렇게 꼭 포함이 돼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앙상블 배우나 단역 배우로 가면 그게 좀 다른데요. 아하. 여기선 30%가 여성이거나 유색인종, LGBTQ 성적 소수자, 허. 인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어허. 아니면 청각 장애자여야만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번에 바뀐 걸 보면 배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하. 그 영화 만들어갈 때 필요한 배우 외의 영화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캐스팅 디렉터, 작곡가, 의상 네, 디자이너, 네, 뭐 네. 감독, 편집자 수많은 스태프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런 스태프들 가운데 주요 스태프 최소 2명, 역시 여성이거나 유색인종, 성소수자,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 중 최소 1명은 또 아시안, 히스패닉 그런 유색인종이거나 소수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조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영화 쪽에 보면 견습생들이나 인턴들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급 견습과 인턴십 기회도 백인만 줘선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소수민족, 유색인종에게 꼭 줘야 하고요. 네. 이게 3번째 기준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케팅 홍보 이런 업무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해당 인원이 참여했는지 그걸 평가받게 됩니다. 그럼 이 4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다양성을 확보해야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데요. 이건 2024년, 4년 후부터 적용이 되고요. 단 작품상 제외한 다른 기준은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비롯해서 여러 상들을 싹쓸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오스카에선 뭐 백인들의 잔치다. 그렇죠. 와이드 오스카다 이런 논란이 컸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는 2024년 시상식에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무늬만 조금씩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또 백일색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감도 좀 있네요. 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